서유진은 낡은 나무 사다리를 타고 아카이브 최상단 서가에 올랐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박스들 사이로 희미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폐쇄 예정인 대학 아카이브 마지막 정리 작업을 자원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몰랐다. 1990년대 개인 문서 보관함이라고 쓰인 상자를 내리던 중 테이프가 찢어지며 낡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봉투 겉면에는 또렷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서유진 개인 문서 열람 금지 김종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종수.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은사. 생전에 유진을 딸처럼 아꼈던 철학과의 전설 같은 교수였다. 손이 떨렸지만 유진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노란 메모지 몇 장과 복사된 서류가 들어 있었다. 복지시설 입소 기록, 출생신고 접수증, 그리고 손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 미안하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다. 유진의 시선이 멈춘 곳은 서류 한가운데 인쇄된 이름이었다. 이루리리 루마이너스 RI. 생년월일 1997년 4월 18일. 출생지 미상. 그 순간 유진의 숨이 멎었다. 23살 졸업도 하기 전에 낳았던 그 아이. 홀로 끙끙대며 낳고 병원 침대에서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헤어졌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분명 이루다였다. 복지사가 직접 불러줬던 이름. 이루다, 예쁜 이름이죠? 왜 서류엔 이루리라고 적혀 있는가? 유진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출생신고 접수 도장 옆에 희미하게 지워진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일부러 수정한 것처럼. 그리고 하단에 적힌 메모. 신원 재확인 필요. 1차 기록과 불일치. 유진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김종숙 교수는 왜 이 서류를 보관했을까? 왜 열람 금지라고 써놨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름이 다른가?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전 저장해둔 복지센터 전화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문득 멈칫했다.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아카이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유진은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아카이브를 나섰다.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다. 다음 날 유진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철학 교양 수업에 참석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지만 어젯밤 서류를 본 이후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복지센터 2층 작은 교실에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창가 쪽에 앉은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현이에요. 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이미 몇 장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 유진은 무심코 그 그림들을 들여다봤다가 숨이 멎었다. 그림 속에는 낡은 2층 한옥이 그려져 있었다. 비좁은 계단, 삐걱거리는 나무 문, 창틀에 걸린 하얀 커튼.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그림. 작은 방 안 책상 하나와 낡은 이불이 깔린 공간. 유진의 손이 떨렸다. 이건 1997년 자신이 임신 중에 숨어 지냈던 하숙집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기억 속에서조차 지우려 애썼던 그곳. 도연아, 이거 어디서 본 거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몰라요. 그냥 자꾸 꿈에 나와요. 엄마가 어릴 때 여기 살았대요. 엄마도 꿈에서 봤대요. 엄마가? 유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네,
우리 엄마 이름은 이루다예요. 복지센터에서 일하세요. 이루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진의 시야가 흔들렸다. 교실 안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어딘가 지친 듯한 눈빛.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다입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성이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 손을 잡으며 상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눈매, 입술선, 이마의 곡선.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거울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혹시 선생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루다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할머니. 아니, 저를 키워주신 분이 김종숙 교수님이셨어요. 김종숙. 그 이름이 다시 나왔다.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연일까? 아니면 도연이 그림 정말 잘 그리네요. 특히 이 건물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유진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루다가 그림을 내려다보며 쓸쓸히 웃었다. 저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상해요. 분명 가본 적 없는 곳인데 자꾸 꿈에 나와요. 도연이도 그래요. 마치 우리 둘이 같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유진은 가방 속 어제 발견한 서류를 만졌다. 이루리와 이루다. 1997년과 현재. 김종숙과 백기훈. 모든 조각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유진은 루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1997년 4월 18일이에요. 왜요? 루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히 일치했다. 서류 속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와 그리고 눈앞의 이 여성과.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가 뗐다가를 반복했다. 루다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낼 방법은 없었지만 대학 동창 중 한 명이 행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망설임 끝에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다음 날 오후 미나에게서 PDF 파일이 도착했다. 언니,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이 사람 기록 이상해. 조심해. 유진은 파일을 열었다. 이루다의 주민등록 초본. 그런데 1997년 이전의 기록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전입신고, 가족관계 등록, 모든 것이 1997년 4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출생신고일로부터 단 이틀 후. 더 기묘한 건 출생신고 장소였다. 시립병원 2002년 화재로 인한 기록 소실. 유진의 손이 얼어붙었다. 바로 그 병원이었다. 자신이 아이를 낳았던 곳. 그리고 모든 기록이 사라진 곳. 유진은 검색창에 시립병원 화재 2002를 입력했다. 몇 개의 기사가 떴다. 시립병원 산부인과 화재, 원인 미상. 환자 기록 대부분 소실. 병원 측 보상 문제로 소송 진행 중. 그리고 마지막 기사. 전 원장 백기훈 은퇴 후 잠적. 연락 두절. 백기훈. 유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자신을 진찰했던 의사. 출산 당시 유일하게 곁에 있던 사람. 그는 왜 사라진 걸까? 사흘 후 유진은 마침내 백기훈의 행방을 찾아냈다. 시외각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정보였다. 유진은 주말을 이용해 그곳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단층집 앞에 섰을 때
대문 너머로 희끗한 머리의 노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백기훈 선생님이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빗자루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 서유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날 찾았어요? 선생님,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진이 다가서며 물었다. 백기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유진을 집 안으로 급히 끌어당겼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누가 볼 수도 있어. 그는 창문 커튼을 닫으며 말했다. 당신 이제 와서 왜 그 일을 파헤치려는 거요? 제 아이가 살아있어요. 이루다라는 이름으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서류에는 이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백기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아이, 그 사건은 언급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나도 오랫동안 잊으려 애썼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노란 파일 하나를 꺼냈다. 당신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론 입양이었지만 그는 파일을 펼쳤다. 이건 입양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신원을 조작했죠. 누가요? 왜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종숙 교수. 백기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당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하지만 누구로부터 보호하려 했는지는 나도 몰라요.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김종숙. 자신을 그토록 아꼈던 은사. 왜 그녀가? 그리고 백기훈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아이가 필요했어요. 이름만 다른 신원이 비슷한 아이. 이루리. 그 아이는 허상이에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럼 이루다는? 유진이 물었다. 진짜 당신 아이예요. 하지만 과거는 지워졌죠. 당신도 아이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백기훈이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아이를 낳자마자 떨어져야 했는지.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름이 입가에 맴돌았다. 같은 시각 루다는 집 안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김종숙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대지 못한 물건들이 많았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루다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검은색 철제 금고, 자물쇠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이게 뭐지? 루다는 금고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뭔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다. 할머니는 생전에 절대 다락방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없었고 루다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다. 드라이버로 녹슨 자물쇠를 부수는데 20분이 걸렸다. 금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루다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노란 신문 스크랩,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여성이 배를 안고 카메라를 피하듯 고개를 돌린 채 찍힌 사진이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윤곽이 묘하게 익숙했다. 루다는 사진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턱선, 이마, 눈매.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두 번째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낯선 남자. 얼굴에 모자이크가 쳐져 있었지만 배경은 분명 병원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1997.4 18 잊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루다의 생일이었다. 손이 떨렸다. 루다는 신문 스크랩을 펼쳤다. 1997년 4월 23일자 지역 신문이었다.
신원 미상 여성 시 보육원 인근에서 발견.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 최근 출산 흔적. 동반 영화 행방 묘연. 경찰 수사 중. 기사 옆에는 흐릿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여성.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루다는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속 그 여성이었다. 뭐야? 이게 무슨... 루다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김종숙 교수의 필체였다. 루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용서해라. 나는 평생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너는 내 친손녀가 아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였다. 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네가 태어난 그날 누군가 너를 데려가려 했어. 나는 너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을 지웠어. 내 이름도 내 과거도 내 엄마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너를 찾아올 거야. 그때가 되면 백기훈 박사를 찾아라. 그리고 서유진 교수를 만나라. 미안하다, 루다야. 너를 사랑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루다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서유진. 복지센터에 왔던 그 교수. 도연이 그림을 보며 이상하게 반응했던 그 여자.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루다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서유진 교수의 연락처를 검색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문득 멈칫했다. 창밖에서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섰다. 검은색 세단. 차에서 내린 남자는 집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통화하고 있었다. 루다는 본능적으로 불을 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남자는 잠시 서성이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고 천천히 사라지다. 하지만 루다는 확신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루다는 도연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곧장 대학으로 향했다. 서유진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 이루다예요. 복지센터에서 뵀던. 루다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루다가 어제 본 것과 똑같은 신문 스크랩이 펼쳐져 있었다. 들어와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야기할 게 많아요. 루다가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 유진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두 여자는 마주 앉았다. 루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전 뭔가 숨겨진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루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남긴 편지에 교수님 이름이 있었어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루다 씨. 아니, 루다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내 엄마일지도 몰라. 침묵이 흘렀다. 루다는 유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진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루다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뭔지 알아? 유진이 1997년 입소 기록을 가리켰다. 이루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름. 내 진짜 이름을 숨기기 위한 가짜 신원이야.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뭔가요? 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루다. 내가 지은 이름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를 낳고 사흘 뒤 간호사가 말해줬어. 이루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뜻으로. 그게 내가 너에 대해 아는 전부였어. 그 후로 넌 사라졌어. 루다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왜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유진이 소리쳤다. 빼앗긴 거야. 나는 23이었어. 학생이었고 혼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넌 이미 없었고 김종숙 교수님만이 내 옆에 계셨어. 교수님은 말했어.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다. 네가 찾으려 하면 안 된다. 아이를 위해서.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 루다가 가방에서 금고 속 편지를 꺼냈다. 이게 할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김종숙의 고백. 루다를 지키기 위해 모든 기록을 지웠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아이를 숨겨야 했다는 것. 백기훈 박사를 만나고 왔어. 유진이 말했다. 그분이 모든 걸 말해줬어. 내 아버지 이야기도. 제 아버지요? 루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어. 재벌 집안. 나는 그저 과외 선생이었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 나는 혼자 너를 낳기로 했어. 하지만 그 집안은 스캔들을 용납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를 없애려 했다는 거죠. 루다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김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백 박사님도 그랬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야 했대.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기록을 지우고 나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야. 루다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도연이 그림은 뭐죠? 왜 제 아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교수님의 하숙집을 그리는 거예요? 유진도 그 답을 몰랐다. 하지만 둘 다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큰 무언가가 그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백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교수님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루다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5년 전 교수님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라고 했지. 하지만 백 박사님은 교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대. 누군가 알아챈 것 같다. 루다를 부탁한다고. 루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누가 알아챈 거죠? 모르겠어. 하지만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제 밤부터 누군가 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어. 그리고 너도 느꼈을 거야.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루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검은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남자가 내려서 한참 동안 집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묘한 연대감이 그 사이를 채웠다. 우리 뭘 해야 하죠? 루다가 물었다. 진실을 밝혀야 해.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왜 우리를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김 교수님은 정말 자연사였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해.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유진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 교수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오랜만입니다. 아니, 처음 뵙는다고 해야 하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저는 당신이 28년 전에 잊으려 했던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딸을 찾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건 위험한 일이죠. 남자가 차갑게 웃었다. 내일 오후 3시 호텔 커피숍으로 오시죠. 혼자서요.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누구예요? 루다가 다급히 물었다. 내 친할아버지야. 유진이 힘없이 말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다음 날 오후 유진은 호텔 커피숍에서 강태준을 만났다. 60대 중반의 남자, 루다의 친할아버지였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십시오. 강태준이 감시 사진들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28년 전 김종숙 교수와 거래했습니다. 아이를 숨기는 조건으로 건드리지 않기로 했죠. 그럼 장 교수님의 죽음은? 유진이 물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 형입니다. 강태윤. 그는 루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때 루다가 나타났다. 당신들이 제 인생을 조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강태준은 명함을 건넸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커피숍을 나선 두 사람은 검은 차와 그들을 지켜보는 남자를 발견했다. 급히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그날 밤 백기훈의 집에 불이 났다. 노인은 집 안에서 사망했다. 경고였다. 유진의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다. 초대장을 받았군요. 하지만 파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잊힌 이름들은 이유가 있어 잊혀진 것입니다. 루다는 도연을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